체육관에 오는 분들이 한 80%는 제정신이 아니에요. 뭐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뭐 정신 이상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. 안녕하세요. 파이널 유도 대신 운영하고 있는 조승권 관장입니다. 2018년 유도 세계 챔피언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조우광입니다. 유도는 노력이 먼저, 재능이 먼저. 이거 좀 어려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능 무시할 수 없습니다. 맞아요. 네. 근데 노력으로 재능 커버할 수 있고 이게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재능 있는 사람이 진짜 노력하면 그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. 그건 진짜 금메달. 은퇴하기 직전이라던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느낀 거는 상대 선수들이 재능이 있다 이렇게 느낀 적보다는 이 상대방 진짜 열심히 훈련했다, 나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다, 훈련했다,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재능보다는 사실 높게 평가하는 건 노력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저도 시작은 재능이 좀 있어야 재미도 빨리 붙일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, 세상에 공평한 게 재능이 있으면 정신력이 또 뭐라고 해야 될까? 네, 좀 약해요. 중간에 그만두더라고. 재능이 좀 부족하지만 끈기 있게 하는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긴 하지만 그 재능을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. 유망주를 딱 알아보는 방법은 뭐 점쟁이가 아니라 바로 딱 알아볼 수는 없어도 운동을 뭐 하루 이틀 정도만 해보면 어느 정도 운동 신경은 티가 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유도는 전신을 다 사용해야 되고, 뭐 근력, 금지구력, 그다음에 뭐 유연성, 협음성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, 제일 중요한 거는 협음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손과 발이 자유롭게 따로 노는 거죠. 그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앞으로 좀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운동 신경 그 부분 좀 보고 있습니다. 관장님께서 신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, 이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선수들, 학생들의 눈빛이나 어떤 그 승부욕에 대해서 좀 알아내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눈빛을 보고 저 친구가 되게 승부욕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뭔가 유망주가 아닐까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티칭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? 다들 아시겠지만 유도는 개인 종목 스포츠고 수많은 상대들이 스타일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이 선수랑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선수랑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가르치는 선수에 대한 어떤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티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통째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훈련보다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,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선수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유망주가 다치지 않고 연습하기 위한 웜업, 쿨다운 루틴에 대해서 좀. 저희는 그 동적 스트레칭을 주로 하고 있어요. 웜업을 하는데, 뭐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스트레칭에서 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정적인 스트레칭을 했다고 하면,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에서는 동적인 스트레칭과 동작으로 서서히 이렇게 열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, 뭐 예를 들어서 뭐 런지 워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밀기 워킹을 한다든지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런닝한 뒤에 바로 근력 운동이 가미된 동작들을 하면 훨씬 부상 연도도 좀 줄어들고 선수들도 빠르게 본 운동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적 스트레칭, 동적 기초 운동을 하면서 본 운동으로 넘어가는 게 선수들한테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 부상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신이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정신이 좀 맑아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손가락 테이핑을 할 때 모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손가락 테이핑이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했어요. 이뻐질 때까지. 그렇게 해서 제 정신을 뭔가 집중하는 데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.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만의 어떤 개인적인 훈련 전에 하는 루틴, 이런 것들이 부상 방지에 굉장히 전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자, 유도 지도자로서 꿈꾸는 목표는, 이제 앞으로 지도자로서 큰 지도자가 되실 거니까
완벽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도자로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을 하고 싶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선수가 정말 그냥 금메달을 따는, 메달을 따는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데 어떤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게 지금으로서 저의 계획이고 꿈입니다. 네, 저는 이제 대상이 생활체육이 더 많다 보니까 체육관에 오는 분들이 한 80%는 제정신이 아니에요. 뭐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뭐 정신 이상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개선하고 싶거나 뭐 예를 들자면 과도하게 체중이 쪄서 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뭐 헤어지게 됐고 실업자가 됐고 그 인생의 전환점으로 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선택했을 때 오는 곳이 유도장이 많았어요, 실질적으로. 그래서 체육관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업급여를 여기다가 1년치 등록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여자친구 줬던 반지를 뺏어서 판 다음에 등록하신 분도 계셨어요. 그만큼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. 그래서 유도를 통해서 본인의 삶을 다시 정상화하고 행복을 좀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제 지도자의 꿈입니다.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게끔. 네. 자, 이번 질문지. 유도 지도자의 삶을 5글자로. 유도 지도자. 저는 도장의 존보. 도장의 존보. 도장에서 존보. 지도자 하면 집보다 도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. 선수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도장에서 보내고 아이들이 다 훈련장에서 다 떠나도 도장에서 막 연구하게 되고 내가 질 때는 이만큼 열이 안 받았는데 내 제자들이 지고 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을 더 구워 삶아서 훈련을 더 시킬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장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유도 지도의 삶은 도장에서 좀 네.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아직 지도자가 아니라서 아직 잘 몰라. 네.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